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대우건설 제가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무려 장중에 이 마이너스 5%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거리째 음봉이죠. 그러면서 점점 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, 그래서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대우건설은 사실 이 제가 보는 과열 밴드에서 과열이 왔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. 대우건설만 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, 오르비텍도 말씀드렸죠. 과열이 왔었고, 지금 가치 조정을 받고 있고,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과열이 왔고요. 그리고 가치 조정을 받고 있다. 그러니까 원자력 쪽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과열이 왔던 겁니다. 조정에 대한 걸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 대응을 하셨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, 일단 이 현재 위치에서는 하락이 발생해버렸으니까,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이 반등을 할지 이걸 좀 더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되겠죠. 오늘 시간에 이 대우건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더 정교한 이 맥점을 찾는 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 이제 끝까지 다 보시고 제 분석 여러분들 계좌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이제 이 구독 버튼도 좀 기분 좋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설명 이어가서 이 대우건설은 제가 이 고점이 찍힐 때 과열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다고 했죠. 그런데 제가 이 조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였죠? 네. 이 아래 11선이 올라오는 그 작업을 할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. 봉이 너무 애매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이제 이 10일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날의 꼬리에 대한 이탈을 하느냐 요거를 좀 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. 오늘 딱 그 가격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변곡인 라인이긴 하지만 일단 기다렸던 자리가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 기준은 명확하죠. 이날에 대한 저가 이탈이 되는지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되는지 이것만 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. 이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건데, 자, 그럼 일단 이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현재 위치에서 이걸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내일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, 이건 좀 분봉해서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이 저점대에 대한 이탈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. 왜? 이 저점대가 11선이었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자고 했으니까요. 즉 매수가가 바로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. 깨지면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이 확실한 패턴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? 하나의 수렴이 보입니다. 그래서 내일 조건이 그러니까 시초가가 떠주면 좋아요.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하면 그럼 수급이 나올 거니까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우건설은 보시면 이 전환이 나올 때 있죠. 그러니까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하면서 그 뒤로 조정이 나오다 안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말씀드렸던 건 과열 밴드에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깨지는 것도 충분히 바로 확인을 했죠. 그러니까 지지하던 주가가 지금 저항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시가가 떠지면은 패턴에 대한 돌파도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한 회복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다시 치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시초가도 떠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. 그런데 제가 이 수렴 구간이라고 했죠. 이 수렴이 언제 나옵니까? 네, 완벽한 변곡에서 나옵니다. 변곡.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조건들 뭐뭐 이야기했죠? 시가 돌파, 수렴 돌파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나와야지만 내일 그래야지만 전환인 거지. 그게 아니고 저점을 깨면 충분히 추가 하락도 가능한 겁니다. 이게 이제 내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죠.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떴죠. 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떴죠. 계속 올라오더라도 음봉이 떠요. 즉 의도적인 매도 압박을 받는 거죠. 세력들이 이 수렴 상단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매집성을 위한, 그러니까 돌파를 위한 매집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른다라는 게 추가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조정을 위한 의도적 눌림이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수렴만큼에 대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가 있다.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했던 이야기이긴 해요. 즉 어제 이야기했던 그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. 자, 좀 정리를 해보면 세력들이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. 의도적인 주가 털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나야 됩니까? 빠르게 다시 올려쳐야죠. 추세 회복을 하면서. 그래야지 개미 털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. 빠르게. 즉 5일선을 타고 오던 주가의 페이크성 음봉이라고 하면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줘서 가져야 된다.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고, 자,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깨지죠. 그럼 얼마입니까? 이 가격이 12,000원이라고 표현을 했죠. 자, 보자고요. 12,000원 가격에 선을 하나 긋고
뭐 이제 21선과도 맞물리긴 하겠네요. 자, 이 21선은 이 대우건설이 어찌됐든 이 전해파동에서 저점을 만들 때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만들고 올려쳤습니다. 즉 과거의 지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맞물리는 가격들과 이동평균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깨짐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2차 지지점이 되겠죠. 자,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넣어보면, 자, 이제 내일 이 밴드가 올라오고 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12,000원 라인대가 맞물리긴 또 하더라고요. 즉 2차 시나리오인 이 투매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깨지면 빨리 정리를 했다가 이 12,000원 이 2차 지점이 오면 거긴 또 이 덤벼볼 만한 이 매수 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반등이냐 아니면 이 한 박스가 더 깨지고 반등이냐 이거를 이제 대우건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일단 제 영상을 보거나 제 문자를 받고 매수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키면 뭐라고요? 홀딩을 하는 겁니다. 이탈이 되면 뭐다? 일단 단가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매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한 박스 아래에서에 대한 매수를 노려라. 자,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바로 전환하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 대응점까지도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매수를 하는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손절을 할 때 아니면 다시 재매수를 할 때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좋고요. 따라 하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
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 파란 밴드까지 한번 왔죠.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? 또 강반등을 만들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를 타고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 이후에 그냥 횡보죠, 횡보.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냥 횡보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.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주 차트인데 그냥 이 일시적 악재만 나온 건데 현재 시장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돌파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. 올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닥의 과열시장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오늘 이 노란 밴드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니까 이때도 그렇지만 또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죠. 그러니까 이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냥 변동성만 좀 강한 거죠. 지금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. 이 다음 파동을 알리고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. 오히려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도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오랜 기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환에 대한 극점이 온 건데 지금 이 종목들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매수에 대한 이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이미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 기회가 이제 몇 번 없다는 겁니다.
지금 이제 강한 상승 뒤에 오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, 물론 지금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목들도 지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과열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네, 바로 이 지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익한 정보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좋은 종목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.